지금 1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들은 얼추 드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이 수도권 강원도 이쪽이 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정작 눈이 좀 필요한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남 쪽인데 예, 이 눈이 그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쪽도 눈 내린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쪽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제한급수 얘기도 막 나오고. 근데 수도권은 좀 좀만 내리고 이 눈이 그냥 호남으로 왕창 몰려가고 좀 많이 내려도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아까 한 11시 그때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해갖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오늘 있던 일정은 금토로 미뤘더니 또 금토는 또 겁나 춥대요. 그리고 토요일날 또 눈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일단 오늘 또 퇴근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보니까 쌓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사진을 좀 찍어 봤는데 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또 뚝 떨어지니까 특히 이제 퇴근길 조심조심 오시고 될 수 있으면 글쎄요, 이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또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질지,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만약 눈이 너무 많이 온다, 그냥 거기 계세요. 뭐 그렇게 합법적으로 외박하는 거죠,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심조심 해서 귀가들 하시고 뭐 정의는 아니다 싶으면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렸듯이 원래대로면은 이제 그 정치 시사 내지는 이제 뭐 한국사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광개토대왕서부터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꾸 뭐가 일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월드컵 이야기 잠깐만 하고 어쨌든 이제 결승전의 주인공들은 가려졌으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고 드렸던 그리고 이제 제가 조합을 짜 맞췄던 바로 정영진 및 김성룡 및 우리 김파리 아저씨 김파리 아저씨가 누군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구단이 이제 어차피 재벌들의 공놀이 아니야? 뭐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죠, 솔직히 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재벌을 넘어서 재벌하고 아는 사람이 실제로 구단의 중요 행사에 다 끼어들고 좌지우지했다. 이거는 의혹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정멸공 구단주 형님. 그러니까 아직 그 나이 되도록 회장도 못하지. 재용이랑 맨날 본인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제드래곤은 그래도 어쨌든 회장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회장이죠, 뭐. 근데 같은 나이에 우리 정멸공 형은 왜 계속 부회장 타이틀 달고 있을까? 왜 엄마한테 믿음을 못 얻을까? 다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 월드컵 얘기 좀 빨리 하고 이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어쨌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붙게됐습니다. 어쩌면은 피파가 발했던 가장 흥행 카드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제 라스트 댄스. 우리 그 신발파리 마사장님 때문에 신발파리 마사장님이 이제 마이클 조던이죠. 조단이라 그러면 안 된대요. 조던.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발파리 마사장님이 항상 그 뭐 라스트 댄스였고 그놈의 라스트 댄스 타령 그냥 뭐 은퇴만 앞뒀다면 다 라스트 댄스죠. 근데 메시는 진짜 라스트 댄스가 맞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번 결승에서 우승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메시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국가대표를 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 정도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새로운 황제 후보 은바페가 붙는 아주 뭐 제대로 된 대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파 입장에서는 네이마르 대 은바페, 뭐 아니면은 메시 대 은바페 정도면 이건 최고의 카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0시, 그러니까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그 자정서부터 이제 큰 시합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새벽 같은 경우에도
좀 몇몇 분들이 야 저녁 때 왜 연락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땐 제가 좀 미리 일정 좀 소화하고 잤어요. 예. 4시에 축구 보려고. 예. 왜냐면 어 모로코하고 프랑스 대결 이게 꼭 2002년도에 독일 대 한국 대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페인하고 해서 정말 승부차기까지 쥐어 짜내갖고 4강을 갔어요. 근데 저도 그 02년도가 기억이 나는 게 뭐 어차피 뭐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붙는 건 세상이 다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때 추억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정말 그 매 경기 응원을 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하든 호프집을 빌려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근데 친구들이 야 독일전 글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예. 4강까지 갈 줄 알았나 몰랐죠. 그래서 야 그래도 독일전까지는 어디 모여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학교 동창들하고 봤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평소 같으면은 한 3, 40명 나와야 되는데 한 열 몇 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막 몸도 못 움직일 것 같아. 막 어우 힘들어 죽겠어. 선수들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한테 치고 그리고 이제 3, 4위전. 야 3, 4위전은 어떡할래? 야 그냥 각자 집에서 보자 라고 해갖고 이제 그 저의 그 미친 듯한 열광적인 응원은 사실상 스페인전에서 끝났었던 거죠. 근데 모로코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강까지 갈 거라고 뭐 물론 이런 것 있죠. 뭐 유명한 말이죠. 오야 너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은 다했겠죠. 예, 그러나 4강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본인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결정적이었던 게 모로코가 되게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죠. 저는 이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처음에 수비를 4백을 안 쓰고 5백을 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축구 정말 찐 축덕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야 3백이 아니야 백 3, 뭐 4백이 아니야 백 4, 뭐 그러는데 저는 그냥 헤더도 헤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들으세요. 예, 근데 그건 알죠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각 팀마다 3백이냐 4백이냐가 이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계속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백에서 3백이 됐다거나 3백에서 4백이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4백에서 5백이 됐으니까 야 뒤에 수비 한 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네,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근데 프랑스가 아무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반 5분인가? 그때 뭐 에르난데스인가? 누가 한 골로 벼락같이 넣어버리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가 결승을 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틈새요, 틈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로코라고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모로코 보니까 뭐 수비수들이 특히 뭐 테이핑을 뭐 허벅지, 막 발목 뭐 그러니까 진짜 피로가 올 때까지 온 거죠. 특히 그 모로코 주장이었던 선수는 허벅지 테이핑이 뭐 그냥 뭐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한계도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야 이거 포백 갖고는 안 되겠는데 밑으로 하나 더 박아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중간이 휑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놓치니까 바로 골을 먹은 거예요. 근데 모로코도 참 대단한 팀인 게 그리고 나서 포백으로 다시 바꿉니다. 야 안 되겠다 익숙한 걸로 하자. 그리고는 꽤 경기를 잘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운이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때 한 골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골문 앞에서. 그게 전형적으로 정말 최대한 쥐어 짜내갖고 올라간 팀의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발이 굳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경기 끝나기 한 뭐 10분쯤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 음바페가 진짜 5명인가 6명을 요리조리 해갖고 탁 그 연결은 살짝 뽀록성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까지 갖고 마치 손흥민이 황희찬한테 연결해 준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바페 같은 경우는 그 페널티 박스 가운데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톡 연결을 그게 근데 거의 10분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는 경기 맨 초반하고 거의 결정될 때 이때 딱딱 들어가니까 예. 의외로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이긴 게 그게 의외였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오버 더 톱이죠. 예. 4강 안에 결정이 되면 다 힘들죠. 예. 근데 어쨌든 모로코가 수비수들이 이제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5백을 쓸까? 잠깐 썼던 그때 벼락같이 골 넣은 거 저는 이게 제일 컸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가 그냥 들으셔야 해. 예, 뭐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음바페는 참 대단한 놈이구나. 예, 특히 이제 그 16강전 때 날라다녔다가 잠깐 그때 발목이 조금 안 좋았었죠. 예, 그런데 폼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승전 때는 진짜 이거는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걔들이 집중 견제를 받는다면 이 선에서 누가 숨은 킬러가 돼갖고 침투를 해갖고 골을 넣을 거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원은 프랑스가 많죠. 예, 그래서 저 누가 이겨도 정말 야, 이 대결은 대박이다 이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 선 공격 자원이 좀 더 풍부한 프랑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잘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예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정말 우리나라하고 거의 2002년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 4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전들 거의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예, 특히 수비 라인,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 때 왜 3백이냐, 그게 익숙하고 그게 맞으니까 썼던 거죠. 예. 우리나라 그 특히 국대 축구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게 왜 3백이냐, 왜 4백이냐 맨날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모로코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썼다가 한 골 먹으니까 야, 어쩔 수 없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해갖고 두 번째 골 먹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거기서 정말 다 썼을 것 같아요. 모든 기운을. 그거는 정말 대단했다. 예, 라고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로코 되게 잘했고요.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전 정말 또 각 잡고 한번 그나마 이번에 0시라서 새벽 4시 너무 힘들어 진짜. 아무튼 0시에 또 보고는 걸로 하지요. 중간에 야구 관련 이제 뭐 몇몇 개 또 있어요. 자잘자잘한 소식들. 그거 한번 싹싹 흘려드리고 이제 본 메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짤방 및 홍보 잠시 감상하시죠. 네, 자 이제 제 폰도 야, 너 몇 분 이상 녹화 못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뭐 요 안에는 충분히 녹화할 수 있으니까요. 한 15분 정도 썰 푸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저 입장에선 언제였냐면 그 김성룡 씨가 갑자기 개뜬금없이 R&D 센터장인가 뭘로 와요. R&D? R&D면은 아니 이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고 뭘 연구 개발해? 그러니까 참 생뚱맞은 자리죠. 그죠? 야구단에 저런 게 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 코시 때가 되니까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 근데 이 얘기는 예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용진이 우리 정멸공 구단주께서 구단을 급히 이제 사들이긴 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 멤버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일단 승계를 해줘야죠. 그런데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다. 왜? 자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을 야구 그 16게임 딱 중계할 때 그때 정말 뒤지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추억이네요. 그죠? 근데 우승 못하면 김원영은 당연히 잘린다. 이 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코시 마지막 경기 직전에 갑자기 류성규 단장이 나서서 김원영의 임기 내지는 재계약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코시 중이라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보다 전 그때 되게 쎄했어요. 뭐 저렇게 하냐? 되게 유난스럽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정영진은 이거 갖고도 또 지 홍보하려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정영진은요, 제가 지금도 계속 의심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해서?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돋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SSG가 갖고 있는 청라 땅을 좀 확 가치를 뽐뿌릴 수 있을까? 저는 이걸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예전서부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말한 것은 생뚱맞긴 한데 저는 청라 돔구장이라는 거 안 믿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는 안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가 청사진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첫삽 뜨는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둥 세우고 골조 세우기 전까지 저는 안 믿습니다. 예. 왜? 정영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의외였던 거는 이 망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지인 겸 빨대분한테 들은 얘기가, 류성규가 자기 목숨 바꿨구나.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지가 그만두는 대신 김원영은 재계약 해달라고 한 거라고밖에 난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에요, 해석.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감독하고 단장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자기 사람을 넣고 싶었겠죠. 네. 근데 코시가 희한하게 흘러가네. 특히 그 홍원기의 그 만화 야구가 의외로 먹히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수단에 어떤 이런 특히 코시 마지막 경기쯤 앞두고 그건 멘탈 승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LG하고 삼성이 마지막으로 붙었던 이것도 02년이에요. 예. 02년 코시 때도 그때 만약에 LG가 6차전을 이겼으면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시 끝에 가면 결국 분위기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류성규 단장이 자기 목숨줄하고 김원영 감독의 재계약을 맞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왜 그때는 코시 중이니까 정신은 없을 때니까 조금씩 물밑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류성규 단장이 계속 해요. 그래서 정영진이 솔직히 지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승으로 마무리했으니까 뭔가 할 말이 없나 보다. 이런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못 참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만약에 정영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를 야, 와이어 투 와이어 하다가 끝에 가서 2등을 해? 나가, 이씨.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와이어 투 와이어를 했잖아. 그러면 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무슨 얘기냐? 그럼 도대체 SSG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네. 설령 우승을 했다 쳐도 안심할 수 있을까? 야, 우리 구단주가 또 무슨 똘끼가 돌아갖고 변덕 부릴지 몰라. 그냥 SK, 그러니까 쓱은 제가 봤을 때는 구단주가 얼로 튈 줄 모른다. 똘끼 있다. 이제 이걸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면서도 안 가는 게 이제서부터 쭉 흘려드릴 텐데 지금서부터 흘려드리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팸코나 겔이 평소엔 이미지가 안 좋죠. 근데 거기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라고 다 이상한 분들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 잘 나오죠. 어떤 기자가 기사를 올렸는데 킬이 돼요. 킬 되면은 야, 난데 그 인터넷으로 우회해서 올려줘. 그러면 이제 편집장에 와갖고 너 그거 네 기사 우회해서 올린 거지? 편집장은 알죠. 왜? 킬당한 내용을 아니까.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큰일이 특히 인사 관련해서 일이 빵 터지면 거기를 각 잡고 한 3시간 정도 뒤지면 어떤 하나의 맥을 쭉 올리는 이거다.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왜 긴팔인가? 이거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역사를 캐보니까 왜 긴팔이냐? 지금 김파는 회사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히읗치읓 회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마트 가보시면은 이 김 되게 많이 봅니다. 예. 상호명은 광청김이라고 했고 팔고 있어요. 거기 대표이사셔요. 그리고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리틀 정영진이에요. 이거저거 하면서 굉장히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고 튀고 싶어하는 캐릭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동명이인 자 요 그대 고운 내 사랑 이거 부르신 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예. 근데 야간 비행이라고 해갖고 들어보니까 무슨 어설픈 시티팝 같은데 심지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분보다도 앨범은 빨리 낸 분입니다. 이름은 같고 예. 그럼 다 얘기한 거죠. 예. 그러나 요렇게 얘기해야 재밌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야간 비행 가수분 혹은 우리 김파리 형님 이렇게 이미 겔에선 유명하더라고요. 예, 겔하고 FM에서는. 예, 근데 이분이 이번 그 스토브리그 때 뜬금없이 FA를 내가 알아보겠다. 누구를 영입하겠다. 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정영진이 얘기한 거죠. 야, 한번 알아봐. 당신 뭐 나의 자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아니 자문하고 이건 역사에도 나온 겁니다. 강의예요. 살짝 일부만 강의할게요. 이방원이 6조 직계제를 할 때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자문 조직 역할에만 그쳤다. 여기서 자문이 뭘까요? 왕이 부릅니다. 어이 와봐. 내가 이런 걸로 고민인데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자문들이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 참고할게. 가. 참고만 해야지. 정영진 역사 공부 안 했지? 했을 리가 있나? 하는 꼬라지 봐갖고는 안 했어요. 자문이 뭔지 몰라? 듣고 참고만 하라고. 듣고 그거를 직접 정책을 하게 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게 하면 그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어저께 부랴부랴 뭐 민경삼 대표이사 명의로 성명문을 냅니다. 해봐야 뭐합니까? 이미 늦었지. 나도 안 믿기는데 스팬이 아닌 나도 안 믿. 그럼 거기다 대고 예 맞습니다. 우리 김파리 분은 비선 실세 뭐 천공이 맞고요. 그렇게 발표할 리가 있겠어요? 네? 오늘서부터 스팬님들 트럭 시위를 3일간 하신대. 3일간. 그 얼마나 빡친 겁니까? 3일간이면. 네. 돈도 돈이고 트럭 시위 되게 하루 하고 말거든요. 아니면 하루 하거나 또 텀 두고 그 다음 주에 하거나 그 다음 주에 연속 3일 한대요. 그럼 이건 뭐냐? 일단 타겟은 김파리 형하고 우리 김성룡 씨한테 향해 있는 거죠. 왜? 둘이 또 아주 또 막역한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뜬금없이 R&D 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미리 딱 짱 박혀 있던 게 이게 LG로 비유하자면 김기태가 예전에 갑자기 수석 코치를 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처음에 야 김성근 옹이 감독 오면은 김기태가 수석돼갖고 후계자로 키우려나 보다. 바로 감독 됐죠.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나마 예? 우리 눕동이 형은 예고편이나 있었지. 조용히 수코야?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2011년 당시 LG 팬들은 그러면 우리 야신이 한 번 하고 그 다음 감독은 김기태겠네. 예측이 나올 수 있지. R&D 센터장이 뭐 하는데요? 그냥 그때부터 말 나온 거 아닙니까? 야 김성령 저 사람 괜히 온 거 아니다잉. 나름 뭐 고교야구의 레전드 아니면은 뭐 고교야구에서 뭐 그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그 박사학위 있다 그래갖고 공부하는 지도자 이 이미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야타코 학폭 사건 때 감독이었잖아요. 왜 아무 말 안 해요? 에? 그냥 왜 그냥 뭉치고 넘어가지?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조금 비유하자면 안우진이나 요즘 재판받느라 아주 골러가고 있는 이영화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이 학폭은 감독 코치까지 가세한 거라는 의혹을 받았던 당시 제가 이것도 띄워드릴게요. 2013년인가 2014년도 학폭이에요. 실제로 이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예. 뭐 이제 그때가 뭐 이제 우리 503 정권 때기도 했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글쎄요. 이제 단장 정도 임명이 되려면 그런 것들도 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증을 거친 거냐? 그냥 이거겠죠, 뭐. 그 야탑고에 박사 출신 감독이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감독이 있어요. 예, 우리 구단주님 그러면 그 야탑고에 우리 김성룡님, 제 이름 들어봤습니다. 잘 알죠. 예. 이번에 한번 영입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김성령 신임 단장께서는 단장하려고 온 거예요? 감독하려고 온 거예요? 뭐가 돼도 그분은 한테는 좋았겠죠. 예. 그리고 우리 김파리 형님 천하무적 야구단에서부터 나오셨대. 어머어머.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그 뭐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뭐 항문침, 뭐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좀 캐보면은 그때서부터 알짱알짱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우승 축하 파티에 혼자 들어가고 추신수 옆자리에 앉아서 추신수한테 맥주 뿌리고 뭘로? KBO 아이디까지 갖고 있다며. KBO 아이디가 어떻게 발급되는 건데? 그거 구단이 오케이 안 하면 발급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민경삼 자문일 뿐이고 그런 것은 억측입니다. 이걸 누가 믿냐고. 응? 누가 믿냐고. 야 민경삼 형님 그리고 MBC 총영태서부터 우리 아니 이제 할 거 다 해봤잖아. 왜 사람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요? 응?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사전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명글을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에? 보나마나 그 트라이앵글이 딱 짜여갖고 우리 정멸공, 김성룡, 김파리 트라이앵글이 딱 짜여갖고 이게 쭉 가는 건데. 그 아까 이걸 만들기 전에 어떤 또 언론사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근데 그 제프 베겔 말하는 거거든요. 그 휴스턴의 옛날에 3B 시절에 전설적인 내야수 한 명이 있어요. 예, 뭐 비지오, 베겔 또 한 명이 누구더라. 아무튼 3B로 날릴 때 단장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베겔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다고 내가 단장 맡는 건 아니다. 거긴 선은 있어. 그럼 김파련 씨가 단정하지. 어떤 자리를 그럼 차라리 맡든가요. 맡지는 않고 왜? 그럼 비선들의 특징이 뭐냐? 뒤에서 실제 내가 다 움직이고 있지. 그 쾌감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지 청공형님 한글도 못 읽는 청공형님 그죠? 그죠? 이병철 씨?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놓고 나는 소통왕이야 했던 정용진은 힘든 하루 그나마도 문 닫아 걸고 인스타 폐쇄한 겁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걔는 죄송합니다. 예. 그분은 소통하는 척만 자기 이미지만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 우리 정멸공 구단주의 그 마이너스에서는요 제드래곤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됐다면 다 망해요. 심지어 뭐도 있냐? 야 그 뭐 삐에로 샵이라고 뭐 그 무릇한 샵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에 갖고 와갖고 그냥 말아먹은 사람이야. 술 장사하다가 망했지. 호텔 조선인가 거기다가 야 그 블로거 중에서 뭐 유명한 블로거 있다며 블로거 불러갖고 바로 담당으로 그러니까 거의 총괄 사장처럼 앉혔다가 6개월 만에 말아먹고 그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야구단을 맡을 때도 제가 이건 유튜브에도 했던 얘기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난 저 사람 못 믿겠다. 저러다가 이거 가치 없고 재미없고 나한테 특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고맙죠. 뭐가 고맙냐? 빨리 미천을 드러내줬으니까. 왜? 맞자마자 바로 우승하니까 재미없어? 그럴 거면 진짜 야구단 때려치는 게 낫고요. 장난치지 말고. 네. 맨날 뭐 청라에다가 돔 지을 것처럼 아니 문학이 멀쩡하게 있는데 첫째는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사진은 누가 못 만드니까요. 삽드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인천시에서 지원 빵빵히 만들자 할 수 있어. 근데 인천은 안 그래도 지금 특히 빨간당이었을 때 이거저거 싸질러 놓은 똥이 많아서 아직도 지방세로 갚고 있는 인천이 그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청라에 땅 많이 사놨다며. 그 땅값 띄우기라고밖에 저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청라에 만약에 동구장을 짓는다? 골조 올라가갖고 지붕 얹어지는 꼬라지까지 봐야지 저는 믿겠어요. 저는 그조차도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진짜 진심 이거는 뭐 어느 구단을 떠나서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SSG 팬님들 정말 이 분노 저는 10분 이해 가고요. 최소한 정영진이 정말 야구단에서 진심이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단장 임명되는 거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성룡 씨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부터 그때 당시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학생은
감독, 코치까지 나를 괴롭힌다. 아니 누가 유서에다가 장난치고 그런 거랍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서 쓰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믿질 않아요 또. 유서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제대로 수사했어요? 수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흐지부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단장이 됐다. 예, 그리고 천하무적 야구단 때서부터 예능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든 기회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FA 내지는 선수 영입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축승회 파티에 혼자 가갖고 온갖 친한 척은 다 하고 여기저기 사진은 뿌려놨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류성규 단장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그럼 감독은 재계약해 주쇼라고 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SSG는 작년에 우승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위가 개판인데요. 예. 그럼 또 LG한테는 우승의 기회가 오나요? 예.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웃을 때가 아니죠. 예. 야구판 장난인 것 같으면 하지 마. 아무리 재벌들의 공놀이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구판의 비선 실세 듣다 처음 들었다고. 야 저도 보다 처음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럴 거면 언능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몇 년 갔다가 더 수습 못할 정도로 해갖고 걷어버리게 되면 이 손엔 누가 고스란히 입죠? 또 인천의 야구 팬님들만 고스란히 상처 입는 거예요. 어쩌면 미천을 빨리 드러나줘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이번에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정멸광은 정말 뭐든 운영하거나 경영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네.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다가 또 2분 정도 댓글 당첨 달아놨거든요. 제가 좀 확인들 좀 하십시오. 확인들 좀. 예. 확인들을 안 하셔. 댓글 남기신 분들한테는 제가 엔간하면은 다 시차만 두고 당첨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확인을 하셔야죠. 예. 댓글 확인해갖고 저한테 꼭 카톡 보내주십시오. 자, 아무튼 눈이 뭐 최소한 3, 4시까지는 온다니까 제가 지금 끝내니까 한 1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예. 퇴근길 정말 조심조심 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주말 내지는 뭐 월요일쯤 해갖고 그때는 아예 2개로 끊어서 하나는 야구 스포츠, 뭐 하나는 정치 시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구하고 정치 이야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김파리 형님 보면은 딱 쓰게 천공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 20분 컷이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드컵 10분, 예, 천공 야구판의 천공 20분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길 조심하시고요. 예.